저는 어릴 적에부터 키도 작고 볼살도 많고 좀 나이보다 어려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어느 날 제가 되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정말 또라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그런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나고 항상 당하는 사람들 특징을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잘 믿습니다. 아이, 설마 걔가 그러겠어. 아이, 나쁜 애 아니야. 좋은 애야. 하면서 이상한 짓을 이미 했는데도 자꾸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좋아요. 걔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또 용서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 세 번째가 좀 큰데요.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는 것부터가 인연이 끊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 입장에서도. 근데 한탕 해먹고 인연이 끊겨도 미련이 없다 싶으니까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좀 비통하잖아요. 내가 사람도 잘 믿고 공감도 잘해주고 뭐 장점이야 있든 없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나한테 사기를 쳐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도 그냥 쉬워요. 그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줄 의무라는 게 애초에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 내가 그거를 믿을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어서 사람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왜 위험하냐면 사실 사람이나 상황은 변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순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감정이고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믿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도 그런 믿음에 대한 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에게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제야 믿거든요. 근데 나에게 몇 번 잘해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타인에게 쓰는 공감 능력을요, 나에게 가져오세요. 보통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남들의 마음을 더 생각하면서 쟤도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공감을 무한정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내 마음을 그 이상한 애가 공감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내 마음에게 할 짓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탁월한 공감 능력을 남에게만 쓰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보고 살피는데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편을 들지 않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성에 지키고 있는 병사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침략을 자주 당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도 나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타인에게 쓰는 공감 능력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 감정도 잘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잘 대처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따 영상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좀 중요한데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웬만큼 이상한 사람을 덜 만나는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장점을 만든다. 저는 이제 유튜버가 되기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미련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친구들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히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도 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인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면 그래도 저를 알아두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져갈 이점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일단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할 때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이 저는 분명히 있고 인맥도 저에게 부탁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냥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발언권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말에도 약간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보험으로든 아니면 정말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든 사실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엄한 짓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막 떠난 거는 아닌데 사실 그때는 이상한 짓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류의 것들을 당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외주 일을 도맡아 할 때 그때 그렇게 저에게 뭔가 너무 무리한 단가로 무리한 일정의 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괴롭히는 것들 뭐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저는 별다른 장점, 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저처럼 일을 기다리는 항상 돈이 궁한 20대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저는 대체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도 역으로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제가 이연이라는 이름과 희소성, 그 유일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적어졌더라고요. 말했듯이 사기도 미련이 없는 아쉽지 않은 사람한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능력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심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치는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면 허튼 짓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 싶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상한 짓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진짜 좋은 것들은 쎄한 느낌을 안 주거든요. 보통 야채나 채소 봤을 때 싸늘하다. 이거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되게 신선해 보인다. 맛있겠다. 몸에 좋겠다. 이런 생각 주잖아요. 근데 독버섯은 보면 약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혹은 막 정말 독극물 같은 거에 색깔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그래도 쟤는 버섯이니까 착할 거야. 독 같은 게 뭐 요즘에 그렇게 쉽게 있겠어? 하면서 자기의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그런 데 써가지고 그걸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상하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느껴지는 직감 있잖아요. 그거를 믿으세요. 그게 괜히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일 생기지 말라고 인간에게 심어진 능력인데 그거를 넘어서 너무 고등한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전에 감이 느껴지면 일단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2번째로는 선을 긋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대로 느껴진 다음에의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잘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선 긋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막 그거 다 넘으면서까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다 받아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거리를 두는 거, 나에게 바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두는 것도 좋아요. 뭐 이를테면은 이거는 제가 뭐 회사랑 상의를 해봐야 돼요. 내지는 이건 가족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넣는 거, 그것도 이제 선이 되거든요. 근데 딱딱하게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특유의 돌려 말하기로 계속 빙빙 돌리세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도망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또 이제 잘해줄 때도 기억하실 게 무한정 잘해주면 사실 만만해 보이고 또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잘해줌에도 기준을 갖고 선을 긋고 적당히 잘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끔 너무 이상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상사라서 그냥 같이 지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든 퇴사를 하든 전학을 가든 도망을 치세요.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도망을 나는 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닐까, 이걸 내가 헤쳐나가야지 그 다음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내가 맞서서 내가 그냥 파멸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도망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산책을 할 때 엄청 사나운 강아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내가 너 그래도 얘랑 맞서야지, 그래야지 너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하면서 강아지를 냅두지 않잖아요.
이제 견주가 품에 안거나 격리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지켜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무작정 대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거를 모르고 나중에 몸이랑 마음이 다 망가진 다음에야 도망을 쳐요. 그리고 할 거면 좀 빨리 할 걸. 이 후회를 더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정말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망에도 용기랑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그게 남아있을 때 빨리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 힘 있을 때 달아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려고는 안 해요. 일단 이상한 사람이랑 싸우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리고 싸운 다음에 그거를 수습하는 것도 항상 귀찮습니다. 또한 싸우는 것 말고도 항상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싸워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이런 사람을 방지하든지 아니면 방어를 하든지 혹은 피하든지 소중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